이번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지난 대선 결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대선 불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빛원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실 정비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의원들은 보수업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엔화의 약세 속에 지역 생산물의 일본 수출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타이어, 농수산업 등 지역 주력 업종에서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성명을 내고 4대강 사업이 영산강 문화유산을 파괴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사업을 강행한 정부와 이에 동조한 문화재청, 전남도 등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국회의원들이 한빛원전을 찾아 한빛 2호기 부실정비 사태를 집중 질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전 측이 무성의하고 부실한 답변을 내놔 의원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첫 소식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빛원전 현장 시찰에 나선 국회의원들. 한빛 2호기 부실 정비를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의원들은 대규모 원전 비리로 원전 이미지가 끝없이 추락하던 와중에 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왜 이렇게 가동 중단까지 갔느냐. 그리고 결국은 원전 가동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결국 국민들이 또다시 부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수원 측이 부실 정비 경위를 설명했지만 군색한 답변으로 안전 불감증을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 행위가 이루어진 때가 밤 12시 근처에 이루어졌고 해가지고 아마 조금 저희들이 좀 소홀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이 아까 가방에 넣고 와서 몰랐다 밤 12시에 이것은 정말 중대한, 왜냐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의 전망에까지 미치는 거기 때문에.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한빛원전 측의 답변 태도가 무성의하고 내용은 부실하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요즘에 특히 한수원 측이 부실 정비를 시행한 두선 중공업을 옹호하자 의원의 맹렬한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잘했다 이거야. 근데 이미 내려온 것만 실수했다 이거. 이런 투예요. 그러면서 사고는 생겼다. 비정상적인 그 심리 상태를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동조되는 거죠. 한편 오늘 질의 답변이 1시간밖에 안 되는 데다 새로운 내용은 없고 국회의원들의 목소리만 높인 알맹이 없는 국감이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일부에서 지난 대선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오늘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지난 대선은 국정원과 군, 보훈처의 총체적 부정선거였다며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선거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툭하면 장관 사퇴와 대통령의 사과 요구 등 대선 패배 한풀이의 못된 습관에 대해 국민들은 식상해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대선 패배의 망령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길 바란다고 논평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네, 오늘 의원총회에서 선거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글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새누리당에서는 자꾸 민주당을 대선 불복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국정원, 국방부, 보훈처가 나서서 대선 개입을 하고 정치 개입을 했다고 하면은 이것은 불법이고, 어제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밝혀졌지만은 검찰에서 이 수사 방해 이런 것은 총체적으로 부정선거라고밖에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대선이 총체적 부정선거라고도 말씀하셨죠.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뜻인가요?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국정원과 그러한 댓글 사건 등을 검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사실이 발견돼서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정확한 판결을 내려야 되고, 지금 현재 나타난,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정원,
군, 보훈처의 정치 대선 개입만 하더라도 이건 부정선거다 이렇게 규정하기 때문에 법의 판단을 받아봐야 됩니다. 네, 지금 국정원 트위터 글이 논란의 핵심인데 이게 선거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끼쳤다고 보시는 겁니까? 글쎄요, 그건 그 영향 여부를 떠나서요. 국정원이나 군, 보훈처에서 그러한 트위터를 내용을 보면은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우선 우리 호남을 폄하하면서 지역 감정을 조정하는가 하면은 김대중 노무현은 종북 세력이다. 이렇게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미화를 하고 심지어 박근혜 후보의 후원의 계좌를 안내하면서 모금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 선거를 한 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러한 것을 주장하지만은 그것이 물리적으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아무튼 그 결과로 수혜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검찰이 수사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면서 윤석열 팀장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공소장 변경도 불법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그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어제 윤석열 팀장이 진술을 했지만은 서울중앙지검장에게 4차례나 그러한 보고를 했고 중앙지검장은 친절하게 기소장, 즉 공소장 내용을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제 막으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윤석열 수사팀장의 복구와 공소장 변경은 절대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네, 그럼 이번엔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을 연결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대선 불복의 본색을 드러냈다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국정원 트위터 글과 선거 결과는 별개라는 뜻입니까? 국정원 그 댓글 사건은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수사 결과가 확실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댓글이라는 부분은 국정원의 그런 직원들이 본인들의 그런 이름을 밝히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갖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을 갖고 민주당의 대선 불복이라고 그러면은 그 당론이 그러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항시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치고 빠지게 하고 또 오늘 김한길 대표 같은 경우도 장관 사퇴와 대통령 사과 요구를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지적을 한 것입니다. 네, 민주당 일부 의원은 총체적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16대 대선을 앞두고 그 한나라당 이해창 전 총재가 최규선 씨로부터 20만 달러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유죄를 그래서 실형을 선고받은 분이거든요. 소위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땐 대선 공작 범죄 전력자입니다. 이런 분들이 그런 주장을 한다라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 호암무치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또 이런 분들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노무현 정부 당시 특채된 인사들과 연계되어 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윤석열 전 팀장 같은 경우도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도에 광주지검 검사로 특채되었고, 그리고 지난번에 그 경찰의 그 축소 은폐 의혹 사건에 정점에 섰던 권은희 전 수서의 수사과장 같은 경우도 2003년도에 이 경찰 간부인 경정으로 특채됐습니다. 근데 이 분들이 지금 이 조직 내에서는 그 특수하게 그 수사 과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자기 업무 과정 속에서 밖으로 새어나가는 그런 이 수사 내용들이 이런 그 상식과 경우를 벗어난 일탈 행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민주당은 옹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깊은 우려를 갖고 있고 또 민주당의 연계성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또 걱정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민주당이 좀 유념 좀 해달라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저희들 입장을 밝힌 겁니다. 네, 검찰의 공소장 변경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윤석열 팀장의 검사의 지금 부분은 검찰의 그런 법규라든가 아니면 국정원에 먼저 통지한다든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이런 행동에 대한 경질인데 이 부분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외압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검찰에 맡기고 또 수사가 종결된 후에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에 따라서 법 적용을 해서 처벌을 할 것은 처벌을 하고 또 지금 나오는 그런 의혹만 가지고는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에 엔화약세가 광주 전남 수출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지역 기업들의 수출 감소폭이 큽니다. 황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년 50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리는 김성봉 대표는 요즘 일본 수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이맘때만 해도 원엔 환율이 1,300~1,400원대였는데 현재 1,080원대로 떨어지면서 영업이익이 30%가량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1,060원까지 가는데 지금 이게 1,050원, 1,000원대 미만으로 내려간다면 그때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된다고 봐야죠. 현재 광주와 전남 지역의 대일본 수출 실적은 올 초에 비해서 각각 32%와 7.2% 떨어졌습니다. 광주는 주력 업종인 반도체와 타이어, 금형 등의 수출이 눈에 띄게 줄었고 전남은 농수산식품의 부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대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2%, 전남 지역의 대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2% 줄어들었습니다. 광주 전남 수출 기업의 손익분기점 환율은 원엔의 경우 1,150원입니다. 앞으로 원엔 환율이 1,000원대 밑으로 떨어지면 일본에 팔면 팔수록 손해인 구조가 됩니다. 따라서 엔저 현상이 심화되면 일본 수출을 포기하는 업체가 속출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광주 전남 수출 품목의 절반가량이 일본 상품과 경쟁하고 있어서 시간이 갈수록 피해가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 광주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영산강 문화유산을 파괴했다며 비난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영향평가를 졸속, 편법으로 수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재 조사와 대책 마련 또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4대강 사업이 결국은 생태계와 국토 파괴, 문화유산 파괴와 세금 강탈이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 남성을 수갑을 채워 붙잡았는데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보고 판단해 보시죠.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일 밤 광주 계림동의 한 편의점입니다. 술에 취한 남성과 또 다른 손님이 시비가 붙어 싸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말리는 이들 중에는 편의점 여주인도 있지만 이 여주인의 남편인 사복을 입은 경찰관도 있습니다. 가게 밖에 나와서도 시비가 잦아들지 않자 결국 경찰관은 수갑을 동원해 이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수갑 갖고 올게. 자신이 행패를 부린 사실은 인정하는 이 남성. 그렇다고 해서 경찰관인지도 알 수 없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자신에게 느닷없이 수갑을 채우는 것이 정당한 일이냐고 주장합니다. 나는 그 사람이 경찰인지도 느닷없이 수갑을 뒤로 손을 채워가지고 한 3사람이서 제압을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면 경찰관 측은 체포 과정이 적법한 행위였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계속 난동을 부리는 것을 보다 못해 제압하기 위한 것이었고 수갑을 채우기 전 경찰 신분을 밝혔고 미란다 원칙도 고지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제어할 방법이 없었는가. 제가 봐도 솔직히 그래요. 제어가 솔직히 안 되더라고요. 승부에서는. 그래서 미란다 원칙 있잖아요. 예. 그것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동부경찰서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어보고 CCTV 등을 분석한 뒤 사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수사 결과를 보고 감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에서 10대 소녀 납치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를 뒤쫓고 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아침 7시쯤 광주시 북구의 한 주택에 28살 박모 씨가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자고 있던 15살 A양을 납치해 차에 태워 달아났습니다.